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구청 정읍의 김기령 교육의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고 지정 취소의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보다 교육감님의 답변에 도민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7개월간 계속된 법원 소송의 결과 폐소로 결과가 끝이 났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학생들에게 준법 정신을 교육해야 할 교육의 수장으로서 법의 결과를 수용하십니까? 법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판결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십니까? 그렇다면 교육감으로서 자율고를 성공시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자율고를 특별히 성공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교육감이 바라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내 유초, 중등 모든 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율고가 750여 개의 학교 중에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7개월 동안에 교육감으로서 그러한 소송 문제를 도민들에게 야기시켰던 두 학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의무 아니겠습니까? 일반 학교에 비해서 특별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육위가 지난번 태국 방콕에 갔을 때 보니까 방콕에만 국제학교가 78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런 국제화 시대 또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그냥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자율학교 이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특히 우리 전북에서만 그렇게 규제를 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선진국도 선진국 나름이고요. 그래서 유럽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학교를 많이 육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사립학교가 없어서 그렇고 영국의 경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영국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교육감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 설득하고자 하는 장소는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고 경우를 보면 1차 모집에 68명, 24%가 미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에서 20명 증원이 돼서 현재 48명이 미달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의원님, 서울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가 26개입니다. 그중에 12개가 미달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소송으로 인해서 학생의 신분의 불안을 느낀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가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게 해당 학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그 학생을 돌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특별한 협력이 없어서 그런지 소송으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남성고나 중앙고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고도 미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도민들은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학교가 소송 비용을 재단 전입금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성고 경우를 보면 소송 비용의 20%를 초과한 만큼 표준학교 운영비에서 제외시키고 지원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표준학교 운영비를 삭감하고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표준학교 운영비에서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성고에 대한 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죠. 저 의원님, 지금 표준학교 운영비에서 소송 비용을 공제했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재단 전입금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두 학교가.
아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표준학교 운영비를 그 소송 비용만큼 제하고 지원을 했어요. 그냥 그게 사실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아, 그게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아, 확인. 교육감은 모르십니까?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확인해보세요. 근데 표준학교 운영비는 어떠한 경우도 그 별개의 것이죠.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을 지난번 이 교육감님이 지금 발언 때 그 답변자로서 쓰셔서 소송에 패소할 경우 교육감님이 개인 비용에서 지불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렇게 발언했습니까? 예, 그렇게 발언하시는데 근데 소송 비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피고 지금 도에서 지원해야지 않으면 안 되죠. 이 판결 결과가 그렇죠? 의원님, 예. 제가 지금 자유소송 진행한 것이 네. 자연인 김승환으로서 소송을 진행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고에 대해서 이번 남성고를 보면 남성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인에 소속된 모든 학교에 2010년도 후반기, 2011년도 예산에 모든 지원이 다 제휴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뭐 이렇게 그러한 이 학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일부러 주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겠죠? 제가 교육감 된 이후에 네. 시설 보조는 철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했습니다. 시설과에서 학교량 다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정말 긴급한 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학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성학원은 6년 동안에 무려 93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편파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소송 결과 또 자율학교라는 그러한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겠죠?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학년은 자율고 형식으로 모집된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네. 2학년, 3학년은 평준화 시책으로 모집된 학생입니다. 그렇죠? 일반이고만. 예, 일반계고등학교 전형으로 모집했어요. 그렇다 보면 학교 운영비나 표준학교 운영비의 이 예산의 구분이 사실 애매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내내하자 명확히 해야 됩니다. 예, 명확히 하죠? 네. 명확하게 하셔서 이 부분도 분리 1학년 부분은 네. 그 자율고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주는 것이고 네. 그리고 2, 3학년 일반계고등학교. 근데 예산의 경우가 사실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예, 자율고라는 그러한 명분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시겠죠?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예. 드리는 분이 그러한 법정 그러한 전입금, 전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계속적인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3% 이상이 이 약속이 지켜지면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법령상 예. 법정 전입금의 기준은 입학금 총액 아니 등록금 총액 3% 이상으로 되어 있고 예. 저는 남성학원이 과연 그동안의 실적에 비춰볼 때 이런 막대한 금액을 전축하겠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71억을 전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볼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시면 안 되고 또 3%를 지키도록 지도도 하셔야죠. 그렇죠? 네, 당연히 지도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도민으로서 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두 학교가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두 학교는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교육감님도 똑같은 의무라고 보는데 이게 알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미달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학생 미달을 특별위원회 서울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서울에서 26개 자율 중에서 12곳이 미달 사태를 빚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 전환하겠다고 서울시 교육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감에서는 이런 학교의 경우에 워크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거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에 그때 가서 교과부 지침과 조율하면서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우리는 또 다른 경우가 이제는 그 학교는 상징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율고 문제의 마지막으로 남성고로 인해서 과민학급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걸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익산이 연합고사 결과 62명 탈락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수치가 틀렸습니까? 제가 수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과 자율고로 익산시 남자고등학교 수는 3.5였습니다. 제1고등학교가 4대 4로 나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 남성고등학교가 2.5로 줄어들었습니다. 현안 질문 그 결과 상임위원회는 남학생을 조례안 중 5건을 남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무려 4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평생 교직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 좋습니다. 학교당 학생수 4명 부담이 얼마나 큰가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 과거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남성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자율고 문제에 의해서 승소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하신 겁니까? 패소했을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못 하신 거잖아요. 그죠? 과민학급에 대한 대책은 도교육청이 아닙니까?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하시고. 그러죠? 이미 계속해서 학기는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소송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까 승소의 경우는 나름대로 대책이 있으시지만 패소 경우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법원은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고등법원은 판단이 내려진 것이 이유 아닙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 과정을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한 네. 학급당 과밀학생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나가려고 할 생각입니다.